네, 안녕하세요. 타투부 김탁입니다. 주말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히 요약,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투표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네, 미국 사람들, 투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역시나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많이 답합니다.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역시 경제 물가가 가장 위에 있네요, 상단에. 근데 바이든이 취임하고서 이건 뭐 순전히 바이든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바이든 취임 후에 우리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금부터 해서 빵, 닭고기, 소고기, 커피 모든 가격들이 20, 30%씩 거의 20% 이상씩 많이 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바이든의 지지율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큰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전략적 디커플링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네, 결국에는 뭐 중국을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 상호 관세 적용. 바이든은 관세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보편적 상호 관세. 이거는 결국엔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최애국 대우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죠. 공급망은 온쇼어링은 바이든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조금 더 공격적인 온쇼어링 정책을 필 것 같고요.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동맹 국가의 공급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 중심, 퍼스트 아메리카 중심의 공급망 정책을 펴고 있고요. 환경 정책은 다 아시겠지만 화석연료 산업을 육성할 거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리고 산업 관련해서는 칩스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칩스는 근데 우리한테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죠. 인텔 같이 미국의 회사들을 키워주는 그런 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IRA 인센티브는 폐지는 어렵지만 축소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한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좀 줄이고요.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는 주요 공약들이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에는 제조 미시오링, 미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IT와 기계, 특히 전력설비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법인세를 인하할 거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의 10년물이 매우 빠르게 1.8%에서 2.6%로 급등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와는 다르죠.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5% 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뭐 이게 6% 7% 간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가 본인 대통령 대선 전까지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물론 지표에 따라서 페드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달러 강세. 오늘 우리 시장도 달러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죠. 네. 그리고 국방 원조 축소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종전을 권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토의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토 지원을 축소하면 유럽 국가들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방위비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의 K방산 주식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으로 워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시장이 K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금융 규제도 완화를 많이 했죠. 2016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 많은 금융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도 호재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 외국인들을 볼게요. 외국인들은 방산을 진짜 많이 샀습니다. 로템 500억,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좀 샀고요. 그다음에 알테오, 삼양식품, 기존의 주도주들을 많이 사는 움직임, 넥스원도 200억 가까이 샀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코아, 간만에 굴삭기가 2분기 실적도 부진한데 여전히 모멘텀이 없어서 굉장히 바닥에서 놀고 있었는데 굴삭기, 결국 이것도 리시오링의 수혜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굴삭기를 좀 많이 샀고요. 인프라코아 형성기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거의 100억 이상.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오늘 방산,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일부 인프라 관련주들 많이 샀고, 뭘 팔았냐? 로보틱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로보틱스 이번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요, 일요일날 두산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켓도 거의 700억 가까이를 매도했습니다. 10% 이상 빠졌고요. 바켓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을 800억으로 팔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올린 두산그룹 개편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두산 바켓에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 성향의 외국인들은 이번 개편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할 겁니다. 미국의 건설 기계 관련 종목으로 하이 배당을 받고 싶은 그런 종목으로 바켓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로보틱스의 주식을 0.63주를 준다고 하니까 황당할 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가만두지 않았다. 로보틱스와 바켓을 두들겨 팼다는 거죠, 거의. 네, 그런 식으로 오늘 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되게 의미 있게 샀지만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기관은 상대적으로 바켓을 많이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만 원 밑에서 매수 청구권이 5만 200원이니까 설마 결렬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바켓을 많이 샀고요. 로보틱스 주가가 오르면 따라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근데 쌍끌이 매수는 방산이었네요. 하나에어로도 200억 사고, 로템도 150억, 넥스원도 130억. 네, 이런 식으로 방산을 탔다.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방산을 최대 수혜주로 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오랜만에 APR을 샀네요. APR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 같은 증권가의 예상이 되면서 4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언더까지 수직으로 빠졌는데요. 이제 약간 실적 부진이 좀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요. 시프트업,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요즘에 공모주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공모주가 분위기가 조금 차갑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도 기대치에 못 미친 퍼포먼스를 보였고, 매도를 보면 오늘 여기 보시면요, 엑셀 세라퓨틱스 16% 빠졌습니다. 공모가가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8,000원까지. 그래서 지금은 공모주에 대해서 조금 묻지마로 들어가는 기보다는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12시 30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발 뉴스인데요.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있죠. 기한 내 정기 연간 보고서가 미공시됐다. 그래서 우시 국가의 하이테크 산업 개발단지에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 경영 이상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킵니다. 라는 뉴스가 12시 반에 뜹니다.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이런 실수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중국발 뉴스가 뜨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12시 반부터 수직으로 빠집니다. 보합 근처에서 거의 마이너스 한 2%까지 빠지다가 이거 하이닉스에서 뒤늦게 이런 내용이 없다는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여전히 조금 불편한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만약에 우시 공장이 셧다운되면 전자한테는 좋겠죠. 랜드 쪽엔 더 좋으니까 전자는 그때 이후로 수직으로 올랐고,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2% 후반 정도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방산주는 볼까요? 하나에어로 4.5%, 넥스원 13%, 로템은 7%, S&T 다이내믹스도 한 4%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넥스원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요, 아까 트럼프 관련된 뉴스도 있지만 요겁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오전에 이건 뉴스가 떴는데요. 비공이 미 FCT의 최종 통과, 그러니까 미국과 동시에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만약에 넥스원이 비공이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진전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방산회사가 미국에 수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그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출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넥스원이 특히 세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넥스원이 한번 신고가 갔다가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부 증권사에서 넥스원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빠졌는데요. 넥스원의 모멘텀은요, 단기 모멘텀이 아닙니다. 넥스원은 수주 잔고 자체가 3배, 4배가 늘어났고요. 실적은 2분기까지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받았던 저가형 수주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향으로 나간 무전기 관련.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2분기로 거의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숫자도 좋아지고, 특히 이런 뭐 모멘텀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넥스원이 하는 이 넥스원의 어떤 기업의 수주 잔고 자체 레벨이 달라졌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요. 오늘 신고가 종목을 한번 보면 유한양행, 퓨처캠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니즈가 여전하다. 그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로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니즈가 여전해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오가 큰 틀에서 좋은 건 맞아요. 금리가 빠지고.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금리가 빠지면 바이오를 사야 돼라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옥석을 잘 가르시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린 종목들은 한 번씩 고민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 동시에 오늘 신고가 간 종목은 역시 방산, 네, 넥스원이 새로운 영역에 고점을 또 썼고, 현대중공업, 네, 제가 조선주는 계속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제 영상 보면 조선주 영상 좀 있잖아요. 현중이 오늘 신고가 같다라는 측면. 그래서 7월 24일 날 드디어 이제 그 대주주가 매각을 하려면 사조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팔면서 현대중공업의 오버행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또 추가로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혹시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현대중공업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오늘 또 특히 조선주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올린 CMA CGM이라고 유럽의 컨테이너 유럽에서 컨테이너 20척을 발주할 계획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한 건데요. 실제로 오늘 공시가 나왔죠. 한 달 만에. 자, 컨테이너에서 현대중공업이 6척 가져가고 현대삼호중공업 6척 똑같이 나란히 1.8초씩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전에 나온 기사가 바로 공시로 발주로 현실화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 예전에 조선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요, 이렇게 발주를 낼 것 같아, 유럽 선사들이 발주를 낼 것 같아 하면서 하뭉쳐 삽니다. 한 달이 뭡니까? 이 2달, 3달 지나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대, 어떤 뭐 거기 무슨 뭐 경영진이 바뀌었대, 이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뉴스가 나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셀러 마켓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사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구간으로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